세계 금융시장의 중심, 미국 월가에서 지난해 폭발적인 인기를 끈 투자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스펙입니다. 한 배터리 개발업체와 합병을 한 스펙에 투자했던 투자자는 1000%가 넘는 수익을 거뒀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원금 보장과 잭팟의 기회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스펙. 도대체 어떤 투자일까요? 스펙은 기업 인수 목적 회사입니다. 쉽게 말해 인수 합병을 위해서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를 의미합니다.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나는 복잡해서 투자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텐데요. 스펙은 그냥 주식의 한 종목으로 생각하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KB 제18호 스펙, KB 제19호 스펙, 하나금융 14호 스펙, 이런 이름의 종목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종목명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바로 스펙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주식과 동일하게 주식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스펙은 페이퍼 컴퍼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스펙은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 활동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애초에 설립되고 상장된 목적 자체가 합병입니다. 초기 투자자들이 먼저 투자금을 모아서 스펙을 만들고 이 스펙을 상장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우량한 비상장 기업을 찾아서 합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상장 기업은 이미 상장돼 있는 스펙과 합병을 통해서 상장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비상장 기업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상장 절차를 생략하고 스펙과 합병해서 우회 상장을 할 수 있습니다. 스펙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합병 대상을 만나면 주가가 오를 테니까 수익을 거두는 구조입니다. 정리하자면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이 회사를 상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스펙 상장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돈도 모읍니다. 그리고 모은 돈으로 비상장 기업을 인수하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도 이 스펙을 통해 상장한 기업들이 있는데요. 현대그룹 계열의 IT 회사인 현대무벡스가 3월에 상장이 됐는데 NH스펙 14호와 합병을 했습니다. 비상장이던 현대무벡스가 스펙과 합병을 하면서 상장사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NH스펙 14호 주식을 가지고 있던 스펙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현대무벡스라는 기업의 공모에 참여한 효과도 낼 수 있습니다. 보통 공모주를 청약할 때 청약 경쟁률이 높아서 몇 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펙을 이용하면 내 투자금만큼 주식을 받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미 월가에서는 이런 스펙 상장이 지난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헤지펀드 업계 거물인 빌 애커먼은 지난해 무려 40억 달러를 끌어모아서 역대 최대 규모의 스펙 자금을 만들기도 했고,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 머니볼의 실제 주인공 빌리 빈도 스펙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 배터리 기업 퀀텀스케이프가 스펙과 합병해서 뉴욕 거래소에 상장했는데 이 상장을 통해서 약 100억 원을 투자해서 2천억 원이 넘는 투자 수익을 거둔 투자자도 있었습니다. 스펙을 통한 투자 원리는 간단합니다. 스펙이 좋은 짝을 만나서 합병을 하면 스펙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나도 함께 부자가 되는 겁니다. 스펙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상 원금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펙은 상장이 돼 주식 종목처럼 거래가 되는데 이렇게 상장된 채 3년 안에 다른 기업을 인수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주식은 상장 폐지가 되면 내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스펙은 돈을 돌려줍니다. 투자자들에게 예치금을 돌려주게 돼 있는데 스펙은 공모 때 모은 자금의 90% 이상을 은행에 예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모가 수준까지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내 스펙의 공모가는 모두 2,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스펙의 규모에 따라서 공모가는 다르지 않고 그 주식수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스펙의 주가를 잘 보면 국내 스펙주들의 주가는 대부분 2,000원에 근접해 있습니다. 물론 이때 상장 폐지가 되면 투자자들에게 이자도 돌려줍니다. 나한테 받은 돈을 은행에 맡겨뒀으니 3년 이자를 돌려줍니다. 통상 이자율은 1.5% 안팎입니다. 3년치로 생각하면 3%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스펙주의 주가가 공모가인 2,000원 밑으로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공모가 밑으로 떨어진다면 누구라도 그 스펙을 사려고 하겠죠.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해도 돈을 돌려주고 이자까지 주니까 2,000원 밑으로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내가 투자한 스펙의 주가가 공모가인 2,000원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주가의 바닥이 명확한 주식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스펙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스펙이 상장할 기업을 찾았는데 좋은 짝을 만나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 좋은 짝이 아니라 똥차가 왔다. 이러면 난 이 짝이 싫으니까 주식을 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죠. 결국 어떤 짝을 만나서 합병을 하는지가 중요하지만
만약 잘못된 만남이라고 생각한다면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 스펙이나 그냥 사서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스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자본금을 내는 발기인이 있습니다. 스펙 상장 전에 돈을 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발기인들과 증권사가 함께 합병 대상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스펙 합병을 성사시킨 경험이 많은 발기인이 참여한 스펙이 아무래도 좋은 짝을 찾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투자하려는 스펙의 초기 발기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펙에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스펙에 투자하는 방법은 스펙도 상장을 하니까 그때 공모주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기업이 상장할 때 공모주 청약하는 것처럼 스펙 상장에 공모주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이미 상장된 스펙을 주식시장에서 거래해서 매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스펙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공모가가 2,000원이니까 현재 주식시장에서 스펙 주가가 2,000원이라면 상장된 이후에 시장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스펙의 장점과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모든 투자가 그렇듯 스펙도 단점이 있습니다. 스펙에 대해서 원금 보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 원금 보장은 투자금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공모가 대비 고점의 스펙을 매수한 투자자는 투자금 전부를 보장받게 되는 게 아닙니다. 공모가 수준 정도의 원금만 보장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펙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3,000원까지 올랐을 때 매수를 했는데 결국 상장 폐지가 됐다면 주가 3,000원을 기준으로 투자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공모가인 2,000원 수준의 이자를 더해서 주는 거니까 2,000원 안팎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합병 전까지는 거래량이 매우 적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스펙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스펙 투자를 하다가 돈이 필요해서 주식을 팔려고 해도 제때 못 팔 수 있습니다. 이렇듯 황금의 제약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합병 상장 이후에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짝을 만났을 때 잭팟이 터지는 거지 나쁜 짝을 만났을 때는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미국에서 엄청난 규모의 스펙 자본이 모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아직 국내 스펙은 설립 자금이 100억 원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스펙들은 기업 가치가 수천억 원에 이르는 기업과 합병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비상장 기업 중에 옥석, 그리고 그 옥석 가운데 규모가 크지 않는 기업을 찾을 확률이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펙에 투자하기 위한 방법과 장단점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주식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있죠.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지하실이 있더라. 스펙은 바닥이 있는 투자입니다. 주가가 바닥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반면 천장은 없습니다. 비교적 안전하게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는 분이라면 스펙 투자를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 돈터치, 매일경제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